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초보자에게는 튜닝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자기의 악기를 줄을 맞추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그래도 한번 꼭 배워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다 마스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튜닝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감이 아주 좋은 사람들의 경우는 피아노 음을 두드려서 소리를 듣고도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집게형의 전동식 튜너를 사용해서 튜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에 있는 튜닝 앱을 활용해서 튜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집게형 조율기의 경우는 이 연주를 하고 이 소리의 진동을 이용해서 튜닝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쉽게 튜닝이 되고,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주하고 이 소리를 감지해서 튜닝하기 때문에 주변에 만약에 다른 소리가 같이 합쳐져 있다면 튜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말 조용히 나 혼자 튜닝을 한다 싶을 때는 스마트폰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런 집게형 조율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튜너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 버튼을 켜겠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워라고 써 있는데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누르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불이 들어오고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파수입니다. 우리는 기타가 440에 놓고 튜닝을 하기 때문에 여기 440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모드의 개념인데요. 우리는 크로매틱 모드에다 놓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크롬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크로매틱, 즉 반음 단위로 음을 감지하는 모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타를 튜닝할 때는 440Hz와 크로매틱 모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다른 튜너의 경우에는 다양한 모드가 존재합니다. 가령 G라고 나오는 개념은 기타를 튜닝하는 모드다라는 의미고요. V라고 나오면 바이올린, 또 U 이렇게 나오면 우쿨렐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드가 있는 그런 튜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드에 놓고 튜닝했을 때는 음이 빨리 감지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크로매틱에다 놓고 튜닝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확인할 사항은, 실수로 여기 보시면 플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게 플랫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튜닝하면 반음이 낮게 튜닝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혹시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것이 없도록 다시 눌러주시면 플랫이 2개, 3개, 4개 나왔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플랫이 없는 거, 그 다음에 440 크로매틱, 이렇게 확인하신 이후에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튜너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튜너인데요. 얘는 파워라고 써 있지 않고 요렇게 요런 전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확인할 사항은 440Hz가 맞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크로매틱 C가 맞는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눌러서, 제가 한번 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441이 되었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계속 눌러서 몇십 번을 눌러야 440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40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튜너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가급적이면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숫자가 490까지 갔다가 420에서부터 네, 간신히 몇십 번을 눌러서 이렇게 440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440 그리고 C 이걸 확인하시고 튜닝을 시작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타 줄을 튕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은 일반적으로 제일 두꺼운 6번 줄부터 1번 줄 방향으로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6번 줄을 한번 튕겨 보겠습니다. 튕길 때는 6번 줄을 튕기고 이런 식으로 바로 밑에 줄에다가 손을 대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6번 줄과 5번 줄이 동시에 떨리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두 줄이 울린 거기 때문에 튜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튜닝을 할 때는 꼭 6번 줄을 올리고 나면 바로 밑에 줄은 이렇게 엄지손으로 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튜닝을 하고 나서 5번 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올리고 있는 6번 줄을 이런 식으로 한번 멈춰 줘야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줄을 돌려서 튜닝을 하고 다음 줄을 튜닝하기 위해서는 멈춰주고 다시 5번 줄을 튜닝하기 위해서 4번 줄에다가 엄지손을 대주고 또 5번 줄을 또 조율을 하고 다음 줄을 튜닝하기 위해서는 5번 줄이 울리고 있는 소리를 막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4번 줄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해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게용 조율기를 꽂아서 본격적으로 튜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감게 감는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맨 밑에 줄이 6번 줄이고요. 위로 6번 줄, 5번 줄, 4번 줄은 바깥쪽으로 조여줍니다. 바깥쪽으로 음을 높이기 위해서 조여줘야 되는데요. 바깥쪽으로 감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래서부터 1번 줄, 2번 줄, 3번 줄이 되겠는데요. 1, 2, 3번 줄의 경우는 안쪽으로 돌려주면 음이 올라가고 조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4, 5, 6번 줄하고 1, 2, 3번 줄이 줄 감는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통해서 기타의 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건반이 있고 거기에 오른쪽 부분에 가운도가 있습니다. 가운도에서 한 옥타브보다도 조금 더 아래쪽에 6번 줄 미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줄 미는 많이 낮은 음이 되겠고요. 6번 줄이 미, 그 다음에 파, 솔, 라 이렇게 돼서 A가 5번 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 시, 도, 레 까지 갔을 때 4번 줄이 되고요. 또 다시 레에서 미, 파, 솔로 올라갔을 때 3번 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솔에서 라, 시로 올라갔을 때 2번 줄이 되고요. 그 다음이 가운도를 지나고 레, 미로 넘어갔을 때 1번 줄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줄과 1번 줄이 모두 미인데요. 6번 줄하고 1번 줄은 두 옥타브가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맞추고자 하는 음이 지금 현재 음보다 높은 음인 것인지 낮은 음인 것인지 빨리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음을
일직선상으로 나열해 놓은 지금의 표를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4번 줄에 D를 튜닝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기타 줄에서 만약에 C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것은 D인데 지금 현재 C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가야지 맞는 것이 되겠죠? 지금 표상으로 두 칸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될까요? 음이 높아져야 되는 거겠죠? 여기 아래에 음이 높아짐이라고, 오른쪽으로 가면 음이 높아지는 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음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줄감기를 조여줘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5번 줄에 A를 조율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B가 나왔다고 합시다. B. 그러면 B에서 A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는 음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에서 A로 가기 위해서는 음을 낮춰줘야 하고 줄감기를 풀어줘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조율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머릿속에서 빨리 생각이 날 때까지는 지금 현재 반음 단위로 이렇게 음을 일직선상으로 나열해 놓은 이 표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튜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줄부터 6번 줄 음이 영어로 E가 나와야 되겠죠. 한번 제가 쳐 보겠습니다. 네, 튜너를 두 가지를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E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D보다도 낮게 나와 있죠. 그러면 도, 레, 다음이 미이기 때문에 지금 한 음 넘게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음을 조여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됩니다. 조여줄 때는 여기 있는 6번 줄, 5번 줄, 4번 줄 줄감기의 경우는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고 음이 너무 높아서 음을 내릴 때는 안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바깥쪽으로 돌려서 조여줘야 되겠죠. 음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D에서 D 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반음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돌려서 네, 실수로 E보다 더 높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낮추기 위해서는 반대로 안으로 조여줘야겠죠?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네, 안쪽으로 돌려서 미가 나왔지만 이렇게 다시 풀렀다가 조율을 할 때는 다시 낮췄다가 다시 조여줍니다. 다시 낮췄다가 D샵 정도로 낮췄다가 다시 미로 조여줍니다. 네, 이 정도면 두 가지 튜너가 모두 네,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5번 줄 다시 한번 줄을 이렇게 막아주고 A가 나와야겠죠. 이번에는 음을 보니까 지금 현재 라 샵 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주기 위해선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조여주기 위해선 바깥쪽, 풀어줄 땐 안쪽입니다. 그리고 풀렀다가 라보다 라가 나왔다고 여기서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풀렀다가 맞출 때는 다시 조금 더 내렸다가 약간 내렸다가 튜닝은 조여주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A로 가겠습니다. G샵에서 다시 A로 네, 두
두 튜너 모두 가운데 정확하게 왔습니다. 두 줄이 맞았죠? 두 줄이 맞았을 때 6줄 모두 쳐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튜닝이 4줄이 안 됐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이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줄. 4번 줄은 D가 나와야 합니다. 레죠. 지금 현재가 도입니다. 도니까 도 다음에 레기 때문에 낮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레로 음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레를 다시 치고 도샵이죠. 조금만 더 가면 조금씩 돌려주면 레로 네, 두 튜너 모두 네, 레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 5, 6번 줄은 음을 높이기 위해선 조여줘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조여주고 지금 1, 2, 3번 줄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음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풀릴 때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줄을 이 3번 줄을 조율한다고 하면서 이 줄감기를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 줄감기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뭔가를 돌리고 있는데 계속 그 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빨리 멈추셔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내가 다른 줄을 돌리고 있구나 라는 걸 빨리 감지하시고 멈추지 않으면 그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특히 1, 2, 3번 줄은 잘 끊어지는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리셔서 초보자의 경우는 내가 3번 줄을 치고서 1번 줄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3번 줄 해보겠습니다. 3번 줄은 G가 나와야 됩니다. 솔. 지금 파샵이 나왔으니까 반음이 낮은 상태이겠죠? 그러면 조여줘야 됩니다. 안쪽으로 조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솔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약간 조금 더. 네. 네, 둘 다 솔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줄은 C, B가 나와야 되겠죠. B. 아, 근데 이 줄은 좀 높네요. 높죠? 그러면 풀러줘야 됩니다. 풀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조여주는 게 안쪽이니까 풀러주려면 바깥쪽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네, 바깥쪽으로 돌렸더니 조금씩 더 오히려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다시 조여줘야 되겠죠? 조여주기 위해서는 어느 쪽일까요? 얘가 이쪽이었으니까 얘는 이쪽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조금씩 약간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여도 튜닝이 네, 거의 다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번 줄 빼고 모든 줄이 튜닝이 됐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줄 한 줄만 튜닝이 안 됐는데도 소리가 이상하죠. 우리가 기본 알고 있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이라도 제대로 튜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멋진 연주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미 1번 줄 해보겠습니다. D샵이 나왔죠? 그러니까 2가 돼야 되는데 D샵이니까 조금 더 음을 올려줘야 되고 조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조여주기 위해서는 얘는 바깥쪽, 얘는 안쪽입니다. 안쪽으로 조여주겠습니다. D샵에서 올라가서 2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운데로 맞춰야 되니까
조금 더. 네. 와, 정확히 맞았네요. 네, 그러면 모든 줄이 튜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의 변화가 많은 상태에서 튜닝을 했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또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튜닝 해주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한번 변했는지를, 시간이 뭐 잠깐 흘렀지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번 줄 약간 낮게 되어 있죠. 아까는 정확하게 했어도 지금은 줄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5번 줄, 5번 줄 역시 음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네. 비교적 최근에 튜닝한 솔은 맞고, 그쵸. 지금 최근에 튜닝한 음은 맞고, 6번 줄 제일 먼저 튜닝한 시간이 조금 지난 경과된 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튜닝을 하겠습니다. 음이 내려갔으니까 올려줘야겠죠? 그러면 바깥쪽으로. 네,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줄이 처음에 쳤을 때 음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쳤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얘가 잠깐 멈출 때, 그때가 지금 현재 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움직이고 잠깐 멈췄을 때. 네, 움직이고 지금 잠깐 멈췄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 왔었죠? 네, 그 상태를 말합니다. A. A도 약간 낮은 상태죠? 네, 이걸 치고 다시 이걸 치고 움직이고 잠깐 멈췄을 때 지금, 네, 좀 전에 그 음이 바로 지금 상태를 말합니다. 네, 바로 이 상태입니다. 네, 튜닝이 제대로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음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어찌 보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초보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굉장히 느린 템포, 느리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자꾸 하시다 보면 또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좀 어려워도 좀 힘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